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뜯어먹고 혹은 자식 차별해서 덜 이쁜 자식 거 뜯어먹고 하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 참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른 대 어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날 제가 본 그 서류를 떠올리며 말이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말조차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쓰레긴 적어도 그 전에 쓰임을 다하고 나중에 쓰레기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연 끊는 걸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욕 좀 실컷 먹으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채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여러분들 미친 듯이 욕해주세요. 확 그냥 실명을 까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까진 안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거든요. 그럼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장남에게 힘을 좀 실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시가해서 장남인데 이 사람은 인간 대우를 못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우선 여동생 같은 경우엔 결혼하고 나서 좀 멀리 살아 명절이나 시댁 행사 외에는 전혀 접점이 없긴 합니다. 만나질 못하니까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 서먹하기까지 한 그런 사이죠.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합니다. 성향도 성격도 잘 모르다 보니 당연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에 반해 남동생. 이 인간은 솔직히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완전 후레자식 같은 놈인데 지형을 마치 마르지 않은 지갑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죠. 저희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동생 같은 경우엔 이미 계획된 결혼이었고 자신의 결혼을 위해 돈도 차곡차곡 모은 반면 남동생 같은 경우엔 갑자기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하는 일도 변변찮았고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에 다 쓰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태였었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앞에 내놓은 돈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만 원이나 있어. 나머지 모자라는 건 엄마 아버지랑 형이 알아서 좀 채워줘 하는데 아 저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는 소리 많이들 하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100만 원이 부끄러운 돈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돈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죠. 워낙에 장남보다 막내 아들 사랑 극진하신 분들이라 그 녀석 결혼식에 필요한 경비들 지원해 줬습니다. 시 부모님도 만만치 않게 돈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집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리고 뭐 말은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내놓긴 했는데 알고는 있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남편 항상 이런 대우 받았었다는 것을요. 그나마 며느리란 것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나름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눈치만 보면 뭐 하나요? 결국엔 뜯어갈 건 다 뜯어가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 결혼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그랬었어요. 결혼만 시켜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겠다고. 말만 앞서겠지 생각했는데 기똥차게 크고 맞아떨어졌습니다. 항상 힘이 든대요. 돈이 없어 미치겠대요. 태어난 아이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재료 살 돈이 없다. 애 옷을 사야 하는데 옷 살 돈이 없다. 맨날 아이 핑계만 댑니다. 만일 자기들 핑계대면 돈 내어주지 않을까봐 애를 볼모로 삼아 그 짓거리 하는데 어찌나 한심하던지. 그러다가 결국엔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시부모님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주 작은 곳이었고 굳이 직원을 충원할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서방님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렸구나 싶었었어요. 딱 시부모님 사업체에 들어가고 나서 죽는 소리 안 하니까 그 일이 적성에 맞는가 보다 싶었고, 그리고 더 잘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느 날부터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날 여행 한번 가기를 꺼려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다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낚시가 취미이신데 그곳을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양가 부모님들 서로 친하게 지내시면 자식된 입장에선 매우 복받은 일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자식 낳으면 철든다 하더니 서방님이 철드니 그동안 일에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시던 양반들이 저리 우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얼마나 처리하고 싶으셨을까 좀 짠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죠. 일찍 퇴직을 해서 엄마와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셨던 아버지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만남이 그리 많았던 양가 부모님들 아니었기에 처음에 왜 만나려고 하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선 꼴찌거리였던 서방님도 정신 차린 듯 했고, 그가 정신을 차린 바람에 시부모님이 저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매우 심심했었던 친정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었죠. 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좀 일찍 일을 관두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는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상태로 일을 시작하신 경우였었거든요. 친정아버지의 세대를 감안해 보면 적어도 중학교 정도는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학교 입학 정도는 한 상태에서 학업을 관두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보다 더 최악의 경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적어도 2, 3년은 더 일을 하신 셈이었었죠. 그래서 일을 좀 빨리 관두셔라 자식들이 권한 것도 있긴 합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몸 쓰는 일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젠 좀 편안하게 못 다지긴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모든 자식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일만 하시던 양반이라 그런지 그렇게 심심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시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시잖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제는 좀 힘이 붙인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사업체 지금 네 시동생 들어가 있다며? 아직은 그 시동생에게 물려줄 타이밍은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랑 요즘 많이 만나니까 우리 보고 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더라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 어려운 일도 없고 이미 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만들어 놓은 곳이라 우리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데, 네 아버지도 요즘 좀 심심해하기도 하고 좋은 제안인 듯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리고 남주기가 그렇게 아깝대. 물론 우리 보고 영원히 하라는 건 아니고 딱 5년 정도만 우리가 하고 그 후에는 네 시동생한테 넘겨주라고 하더라고. 딱 2억만 받고 넘겨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도 나중에 네 시동생한테 2억에 넘기면 된다고 하더라고. 어떠니? 네 생각은? 저런 소리 하는데 당연히 놀랍긴 했죠. 시부모님 사업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달에 1,000? 그리고 지금 서방님이 있는데 굳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맡기고 싶어 한다? 그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 남 잘 되는 거 보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곳이고 월 1,000이 나오는 곳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넘긴다?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제가 겪은 시부모님들은 그렇게 아량이 넓으신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우선 엄마를 나무랐어요. 아무리 일이 쉽다고 해도 사업체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해오신 일도 아니고 쉬다 보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가 본데
성급한 거라 했고 욕심내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설령 월천이 나온다고 해도 사돈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알지 않냐고. 우리 부부 시댁에 그동안 뜯기기만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시부모님하고 식사하고 함께 놀러가고 말벗하는 것까진 좋지만 뭔가 그렇게 깊게 연관되어지는 건 꺼려진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냥 찝찝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한번 방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회사를 말이죠. 시부모님 저희 부모님과 또다시 여행을 가셨던 터였었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시부모님 회사 방문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경악할 만한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 경악할 만한 것은 바로 서방님. 아, 이걸 정말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암튼 그 인간 책상에 놓여져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다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여직원 1명, 그리고 서방님 1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당시 서방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여직원이 저를 서방님 자리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발견한 그 경악할 만한 그것은 바로 파산 절차를 쭉 써놓은 A4 용지였습니다. 뭐 갖가지 이유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직원들 월급 미지급, 은행권들의 이자 연체료, 협력업체들에게 있는 미지급 금액들, 부채 증가 및 오늘 자식의 일탈로 인해 경영 악화가 더 심해짐.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직원들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이 제일 좋을 듯함. 사돈들이라고 별표시가 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시부모 회사에 들어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분탕질을 해서 회사를 말아먹는 수준까지 하게 만들었고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보단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 남에게 넘기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남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별표를 야무지게 쳐놓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사무실을 나갔고 그 서류도 당연히 챙겼습니다. 우선은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줬고 지금 당신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 돌아오시면 나는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반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시부모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 서류 보여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마 서방님이란 인간은 그날 회사에 오지도 않았나 봐요. 만일 출근을 했으면 지 책상에서 뭔가 사라진 걸 알 텐데 그럼 분명 시부모에게 언지를 했을 텐데 얼굴색이 사색이 되는 거 보면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한 게 있고 장남으로서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한 게 있는데 자신들의 희생양을 우리 부모님으로 삼아?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의도 때문에 우리 친정 부모님과 그리 시간을 갖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더니 그게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에게 그랬습니다. 장남과 며느리 뜯어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까지 뜯어먹으려고 했냐고요. 당신들은 인간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추잡한 생각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니 우리도 이제부터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겠다 했어요. 그동안 막내 아들이 우리에게 가져간 돈 싹 다 갚게끔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형수인 나는 충분히 고소를 하던지 걸고 넘어갈 수 있으니 그리하겠다고 했어요. 친족 상도래? 이딴 거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같이 안 살면 가족이어도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우선은 막내 아들 그 집부터 차업 들어가겠다고 했네요. 적어도 친정은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별표까지 치면서 얼마나 희거렸을지 소름이 돋는다고. 어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한번 짜 볼 테니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제 편이 되었죠. 이건 너무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서방님이라는 그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하는데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네 집 차업 걸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돈 갚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 회수된 상태고 집 팔고 시부모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집 팔면 나머지 돈 해주겠다 하더군요. 시부모와도 인연 끊었죠. 볼 일 없는 거죠. 저런 시부모 보면 저야말로 사람 아니죠.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했을까요? 하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 지들 모면에 보겠다고 사돈을 끌어들이려고 해? 별표를 쳐놓아? 확 그냥 얼굴에 별표를 그어버리려다가 참았네요. 이젠 남이니까 남한테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참았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아, 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전화번호도 다 차단하라 했습니다. 이제 사돈은 없는 거라고. 이용만 하려고 했었던 그지 같은 것들만 있었던 거였다고. 아, 분이 안 풀리긴 하는데 그냥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일 경험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제가 재수없게 똥 밟은 거 맞죠? 아, 정말 욕만 나오네요, 욕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